혹시 포르모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섬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면 최근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진을 보시면 대만의 인구 밀도 뭔가 심상치 않죠? 동쪽부터 중앙 부근까지의 지역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듯 하지만 서쪽 해안 지역에는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심각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만의 인구는 왜 이런 밀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대만 인구 밀도입니다. 1970, 80년대 등장한 아시아의 4마리용, 서양에서는 이를 두고 4마리의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시아권 특유의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높은 교육열과 국가주도적 고급 인재 양성, 높은 수준의 저축률 등을 갖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었던 4마리용은 아시아의 선진경제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또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인구도 함께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1980년 기준 인구는 약 3,743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5,155만 명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요즘은 저출산, 인구 절벽, 고령화,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데 4마리용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대만은 2023년 기준 약 2,392만 명으로 세계 57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영토는 총 면적 약 36,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도 살짝 큰 수준이죠. 또 대만의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2023년 기준 제곱킬로미터당 672명으로 제곱킬로미터당 514명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대만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진에 나타난 대만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동쪽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에 반면 서쪽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펼쳐진 해안지대를 따라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6개의 직할시, 즉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이렇게 6개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약 1,500만 명으로 대만 전체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서쪽 평지의 인구가 동쪽 인구의 10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만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가 전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다 보면 귀가 막 먹먹해질 때가 있죠. 이건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인 동고서적, 그러니까 동쪽의 고도가 높고 서쪽의 고도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대만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고서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이에요. 물론 동쪽에도 화롄, 타이동과 같은 도시가 있긴 하지만 대만의 전체 면적 중 64%는 산지이고 고도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200개가 넘어요. 이 말은 즉 대만 어디를 가나 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만에서 가장 높은 위산은 해발고도 3,952m로 한라산, 백두산, 후지산보다도 높다고 하죠. 결국 사람들은 동쪽 산지에서 살게 된다면 고산병약을 달고 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고도가 낮은 서쪽 저지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대만 또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어왔고요. 대만하면 떠오르는 기업,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죠. 이 기업도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북서쪽 신주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서쪽 해안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대만에서 최근 인구 밀집 외에 또 다른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심각하죠. 0.78명으로 매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기준 0.87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둘 다 반도체는 참 잘하는데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 고령화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 대만은 인구 감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외국인 인재 약 40만 명을 유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만 정부의 의견일 뿐 대만인들이 이민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만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먼저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인구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만 전체 인구 비중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본성인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만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기원전 5000년경 대만섬에 정착한 이후 해상을 통한 이주로 태평양과 인도양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비슷한 종족이라고 하면 말레이인이라든지 마오리인 등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만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만 전체 인구의 비중은 불과 2% 남짓이라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성인이 누구냐? 네, 바로 한족 이주민입니다. 이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한족 이주민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대만으로 건너와 정착했다 보니 적어도 100년, 길게는 수백 년 이상 대만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즉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는 중국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현재 대만에 있는 본성인들은 중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이 대만 사람들 중에는 종종 중국 본토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외성인입니다. 대만 인구 비중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외성인들은 국共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게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국부천대, 즉 국가의 정부를 대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중국은 우리가 지배해야 하는 땅이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죠. 물론 중국 주도의 독립 말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의 주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외성인들이 대만으로 건너왔을 당시 세력을 키워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잘못 작용했는지 대만 정부의 고위 간부층이나 경찰 같은 직업을 외성인들이 독차지하면서 오래전부터 대만에 살고 있던 본성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제스와 국민당은 계엄령을 무려 40년 동안 선포하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이후 국민당은 대만의 본성인들에게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중국인 특유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을 강요하면서 세뇌를 하기도 했어요.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치고 대만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심지어 대만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이후 중국인이 쓰는 북경어를 쓰도록 강제하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 차별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1972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대탕트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탕트란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체제하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을 때 서로 긴장을 풀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서 1979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도 했죠. 이로 인해 대만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쫓겨나 국가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한 찬밥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반면 중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켰죠. 중국이 아무것도 없는 대만이랑 거래할래? 아니면 서로 윈윈하면서 중국이랑 거래할래? 뭐 이런 뉘앙스로 대만을 왕따시켰으니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에서는 중국이 너무 얄미웠고 이 영향을 인해 반드시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죠.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대만인들의 정체성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로는 대만의 국립정치대학에서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먼저 이 여론조사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대만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이죠. 그런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대답은 다름 아닌 46.4%를 기록한 나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이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나는 중국인이다 25.5%, 마지막으로 나는 대만인이다가 17.6%였죠. 하지만 지난 2022년 이전과 똑같이 진행된 대만인 정체성 조사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다 라는 응답은 32.9%로 10% 이상 줄게 되었고 나는 중국인이다 라는 응답은 3.6%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에 반면 나는 대만인이다 라는 응답이 무려 60.8%. 이 상황은 즉 대만 현지에서도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깊어졌다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매듭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